안녕하십니까. 강사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다음에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데이터나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은 www.data-bank.co.kr이나 www.datacampus.co.kr을 들어가셔서 관련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뱅크 co.kr 같은 경우에서 이번 강의에서 쓰실 거는 엑셀 비즈니스의 엑셀 데이터 분석 기초, 그다음에 1번 엑셀의 개요 안에 들어가시면 첨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번의 엑셀 강의 되시겠습니다. 폴더를 여시게 되면 압축을 푸시게 되면 파트 03 나누기 빈칸 채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빈칸 채우기를 할게요. 파트 03에 나누기 빈칸 채우기, 그 안쪽에 채우기 붙여넣기 파일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자, 채우기 붙여넣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자동 고침이라는 맨 왼쪽에 있는 시트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자, 날짜형과 시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리 대시 두 자리, 두 자리 입력된 것을 일반적으로 날짜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시간형이라고 합니다. 시간형을 제가 8시를 08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F2를 누르시면 AM이라고 딱 나타나시죠? 제가 바꿔볼게요. 성식을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셀 서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롤 숫자 2를 누르시면 해당한 셀 서식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키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그렇죠? 컨트롤을 누르시고 왼쪽 위에 있는 숫자 2를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 오른쪽에 있는 숫자 1을 하시면 안됩니다.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셀 서식을 제가 사용자 지정에서 HH로 바꾸겠습니다. HH로 바꾸시게 되면 08C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3C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고 한시처럼 계산이 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M, PM보다는 24시 기준이 더 저는 편합니다. 혼란의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날짜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날짜형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날짜형이라고 하는데, 이 날짜형과 시간 형태는 얘를 상당히 분할한 숫자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날짜는 얘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1월 20일이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정해 볼게요. 얘를 숫자 형태가 아닌 날짜 형태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제 서식 마우스 우클릭, 제 서식에서 제가 날짜 형태로 바꿉니다. 날짜 이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얘를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40일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날짜 자체를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제가 한번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을 한번 붙여보실 건데요. 우선 얘를 컨트롤 C 하십시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하겠습니다. 값 그러시면 이렇게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와 함께 화상 키보드와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컨트롤을 누르시고
다음에 C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카피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지 마시고 컨트롤하고 Alt를 먼저 같이 눌러주십시오. 컨트롤 Alt 그 다음에 V를 눌러주십시오. 컨트롤 Alt 누르신 상황에서 V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이야 바로 V라고 누르시면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지 마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단축키를 좀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단축키를 계속적으로 써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누신 다음에 컨트롤 Alt 그죠? 컨트롤 Alt V 그 다음에 여기서 V를 한번 더 누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요? V를 놓고 엔터를 치십시오.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셀 서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을 바꿔볼 건데 해당하는 부분 얘는 소수점하고 천단위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숫자로 천 단위가 있게끔 만들고 소수점은 2자리 정도로 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날짜는 왜 이렇게 나느냐, 시간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1900년도 0101을 얘를 1로 잡습니다. 1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Alt V, 값으로 붙이면 얘가 1로 됩니다. 1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900년도 0101로 1로 잡고 2020년 12월 30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44,195일째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뜻은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1900년도 0101부터 해당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44,195일째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당히 좀 불합리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날짜라는 특히 양력이라는 부분이 종교적인 의미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율리시스 역이라고 하는데 율리시스 역에는 몇천 년이 되시면서 많은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황청에서 해당하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절과 실제 날짜 간의 갭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레고리 역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양력을 자체를 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양력이 도입된 지가 1890년도 이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양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900년도부터만 날짜 계산을 합니다. 다시요. 1900년도부터 그 이후로부터만 날짜 계산합니다. 이전하고는 날짜 계산을 못합니다. 1896년 예를 들어 볼게요. 12월 20일이다 이렇게 되시면 얘는 날짜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얘를 넣으시게 되면 날짜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도 이후부터만 날짜 계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요일도 아주 쉽게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나타나시는데요. 이 시간 형태 같은 경우는 하루를 1로 봅니다. 24시를 1로 보고 해당하는 부분이 오후 1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약 55% 정도 차이, 54% 정도에 위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08C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8C를 컨트롤 C 다시 한번요. 컨트롤 Alt V로 합니다. 다시 해보라고요. 컨트롤 Alt V 누르신 다음에 값 V로 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3.3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뭐라고? 하루가 24시 중에 33.3% 정도 위치한다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시간 계산이 될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특히 시간일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나 올림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림이나 반올림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얘가 자칫 잘못하면 24시, 그러니까 밤을 다음 날로 인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음 연도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실 때는 반올림이나 올림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제가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내용들도 설명도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실행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인데요. 빠른 실행 도구라는 것은 요 하단에 나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메뉴들을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것을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저 메뉴를 한번 볼게요. 홈에서 제가 이거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들을 보시면 메뉴가 많이 나오시는데 홈, 삽입, 뭐 수식, 데이터, 검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가장 많이 쓰시는 거 홈, 삽입, 데이터, 그다음에 보기에서 틀고정 정도, 이 정도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새창도 많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추가 기능 여러분 현재 없으실 거예요. 자, 파워 피벗도 없으실 것 같고요.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파일로 갑니다. 파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보실 건데요. 첫 번째 많이 쓰시는 게 정렬 많이 쓰지 않으실까요? 맞춤의 정렬. 그러면 소수점, 그다음에 합치기, 셀 합치기, 병합이죠. 그다음에 테두리, 테두리, 요 정도 많이 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얘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가실게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오른쪽에 보시거나 왼쪽에 있으신데 우선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저거 통일시키기 위해서 맨 위로 한번 올라가십시오. 맨 위로 올라가시고 여기서 다 제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제거를 눌러버리실게요. 그러면 초기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서 그래서 크게 하고 작게만 먼저 넣겠습니다. 크게와 작게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못 찾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파일에 옵션, 빠른 실행 도구. 아마 2010에서는 이 기능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빠른 실행 도구, 더 많이 사용하는 명령, 그 다음에 모든 값, 여기서 크게 하고 작게만 우선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시면 대다수 아마도 요 리본 맨 위쪽에 이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글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한글을, 이 기능을 제가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우선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한글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십시오. 그래서 한글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빠른 리본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나타났을 겁니다.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하시는데 얘를 누르시면 눌러야만 해당한 부분이 나타나고 얘를 버튼 고정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이 고정이 됩니다. 자, 이 기능이 뭐냐라고 나타나시는데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얘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크게 누르시면 얘가 작게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저와 함께 Alt 키를 잠깐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 잠깐 숨기고 갈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보시면 Alt 키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Alt 키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 1, 2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 1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숫자 1을 눌러주십시오. 1을 누르시면 이 기능을 단축키처럼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가지 기능을 조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렬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홈에서
정렬 맞춤에서 시작해 볼게요. 맞춤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의 추가, 그다음에 가운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 그다음에 맞춤에서 오른쪽 정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Alt 키를 누르시고 3, 4, 5를 넣어보겠습니다. 3, 4, 5를 누르시면 빠르게 단축키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기능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단축키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보통은 하나의 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t 키 누르시고 6, 7, 8 넘어가면 그러니까 클릭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많이 쓰시는 것을 왼쪽에 많이 배치하십시오. 왼쪽에 하시고 잘 안 되는 것, 많이 안 쓰시는 것들은 그냥 클릭으로 대체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에서 이번에는 표시 형태 자릿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 고정시키고 갈게요. 다시 한번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하시면 증가 감소가 됩니다. 다음은 테두리 부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입니다. 테두리인데 요것만 누르지 마시고 안쪽에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가장 많이 쓰시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셀 병합도 많이 쓰시죠? 네, 홈에서 셀 병합 마우스 우클릭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 하시게 되면 빠른 실행 셀 합치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능을 한번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점 같은 경우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소수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한 상황에서 얘를 증가를 하시게 되면 얘가 잘 안됩니다. 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질 않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유효한 셀들만 선택하시면 얘가 증가되고 감소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숫자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변수명이 숫자로 되어 있어야만 얘가 자릿수가 증가되고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테두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합치기입니다. 셀합치기는 요 부분을 셀합치기죠. 이렇게 셀합치기 누르시면 셀합치기가 되는데 가운데 맞춤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시면 가운데 위치하지만 얘를 다시 한번 셀을 병합을 분할을 시켜버리면 위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작게는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정렬 요것들 위치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다시 요거는 죄송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정 모르시는 분들은 파일의 옵션 여기서 빠른 실행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한 부분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크게와 작게는 뺄게요. 크게와 작게는 빼고 맞춤 되셨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요 같은 경우는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얘네들이 위아래로 정렬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배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선택이라고 나타나시는데요. 여기서 모든 명령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못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파일의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명령어를 어떻게 한다? 모든 명령으로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시읒 이응에 가시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 여기 있습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요. 연속 띄고 데이터 띄고 채우기입니다. 그 얘를 맨 아래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아이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빠졌네요. 얘를 맨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와 같이처럼 빠른 실행 도구를 쓰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제거가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제거시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면 Alt 키를 누른 상황이라면 1, 2, 3을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편집과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Alt 키 누르시고 1, 2, 3, 4 이렇게 바꾸시면 보다 빠르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추가 기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석에서 제가 강의 드리는 것은 데이터 분석 기능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한번 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실 텐데 저와 함께 데이터 분석 메뉴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파일로 들어갑니다. 파일에 옵션, 여기 보시면 추가 기능이라고 있으십니다. 추가 기능, 추가 기능의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다 해제하시고 추 분석 도구만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뭐라고요? 분석 도구만, 이 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거라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빼버리십시오. 이 두 가지를 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산 분석이나 상관 분석, 공분산 분석, 기술 통계,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각종 표본 추출, 독립 표본, T 검정 것처럼 고급적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메뉴 빠른 실행 도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 데이터 채우기랑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